자, 아무튼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래 봅시다. 이런 사람이 와서 직업, 현재 상황, 여건을 딱 물어봤는데 이 양반이 직업이 공무원이다. 또는 평관을 써서 평관을 쓰는 만한 직업이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글자에 여러 가지 지지에 있는 글자로 이 양반의 에너지가 더 극대화 시켜줘야 될 부분이 지금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돼. 이게 의사예요. 대운의 흐름 우리가 잡을 수 없죠. 세운의 흐름 잡을 수 없어. 자, 이 사주를 보고 이 양반이 당면한 질문, 이 질문은 중요한 게 여러분. 팔자의 가지수 곱하기 어마어마한 데로 가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 바둑판에서의 착지는 첫 번째는 몇 가지예요? 361분의 1 19 곱하기 19 그 라인 위에 한 군데 일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 바둑을 두는데 선 위에 놓거나 여불대기 붙이거나 공중에 매달아 놓는 도로는 없어요. 여러분. 잘 떴든 못 떴든 한 개 착수하면 그걸로 끝이고 놓을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건강이나 삶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왔는데 그 사람의 상담이 내일도 똑같을 것 같아요. 모레도 똑같을 것 같아요. 자기 또 행불행의 가치 기준이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고 모레도 같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살펴보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면 제 말을 이해가 될 테고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대강 공부했으면 지금 제 이야기가 짜증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용신이다 나발이다 할 게 아니고 질문자의 내방 질문자의 상황이나 본인의 원하는 것에 따라서 쓸 수 있거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글자 또 실제로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까?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헬스 운동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뭐 1등을 했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특이한 약을 좀 먹어야 된대. 자, 그럼 의사는 그 약을 먹으라 하겠습니까? 아니죠. 전체적인 바란스를 봐야지. 그래서 객관적인 눈이 때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명리학자들은. 저 사람 분명히 저거 넘치는데 넘치는 거를 뭐로 보고 알 수 있는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뭐 하여튼 다음 시간에 그 답이 다 있어. 그거에 맞추어서 어제와의 답, 오늘의 상담의 답, 내일의 상담의 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직장 문제를 고민해서 왔으니 가족 간의 문제 하나도 안 중요할 수 있어.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마누라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 중요할 수 있어. 그럴 땐 직장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되 그러한 고민이 언젠가 변화된다는 것 정도는 감지해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용해지지요. 오늘은 분명히 내가 직장 문제로만 했는데 내일 저 사람 오늘 딱 생각하는 건 그것뿐인데 내일쯤 되면 이런 부분도 변화가 생기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중요한 일만 생각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또 다른 해가 떠서 이러이러한 고민으로 고민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올 때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던져주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 그런데 상담하는 사람이 직장 문제를 물었는데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하면 상대방은 지금 발가락에 무좀으로 왔는데 자꾸 그 사람 보고 다른 쪽에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과연 그 의사를 받아들일까? 물론 큰 병이든 찾아내주면 좋지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용신이라는 문제도 이 사람한테 어떤 경우는 오미가 용신일 수도 있고 잘 알아들어야 돼요. 묘가 용신일 수도 있고 신유가 용신일 수도 있고 축이 아주 강력한 용신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욕구가 내가 묻잖아요 여러분한테 100일 전의 고민 99일 전의 고민 오늘의 고민이 같냐고. 물론 사주가 한쪽으로 대운의 흐름 때문에 팍 몰리면 아이고 나마 돈이면 해결되겠다. 그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고민이야. 돈이면 해결되겠다. 아니 세발 자전거 타면서 눈물 찔찔 짜는 것보다는 오늘 뭐 이 제도 포탈에서 보니까 벤츠에서 울고 싶다며. 응? 씹은 소주에 새우깡 먹으면서 눈물 흘리는 것보다는 멋진 바에서 양주 시켜놓고 300만원짜리 술 시켜놓고 50만원짜리 안주 받아서 옆에 예쁜 사람 앉혀놓고 고민하고 싶다며.
그러니 세상살이에 재관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상담하러 물을 올 이유가 전혀 없다. 의사는 병에 대해서 공부하지요. 그러다가 의사가 먼저 가는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건강한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프면 우리 병에 대해서 집착하지만 건강할 때는 몰라. 무엇이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고 이 근원이 뭔지. 그런데 의사는 늘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는 데만 연구하다 보니 자기 몸과 마음이 색과 공이 바란스를 잃고 환자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팔자를 놓고도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필요 구성 요소가 달라지고 방위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런 팔자가 왔는데 어떤 A 안으로 물으면 그 답이 동쪽일 수 있고, 공간으로 말하면 B 안으로 물을 때는, 내일 올 때는 답이 서쪽일 수 있고, 금오래 올 때는 북쪽일 수 있고 남쪽일 수 있고 중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여러분들이 못 느끼고 이 공부를 보기 그냥 이렇게 생긴 사주가 대운을 뭐를 만나면 뭐는 필요하고, 지금 이 사람은 뭐 죽었니 살았니 이건 아무 무용지물이라. 그것 때문에 명리학이 논리적인 심리학자나 철학자들한테서 배척받는 거예요. 이유가 기본적인 우리가 공부의 방법도 잘못했지만 쓰는 거를 잘못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쓰는 용도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한다. 판이하게 하죠. 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은 비법을 찾아다니는 불나방. 하루살이 이러면 기분 나쁠 거니까 만수무강할 불나방이에요. 조건이 만수무강하니까 기분 좋죠, 여러분? 신년사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오래 행복하게 사실 불나방이에요. 불꽃만 보고 쫓아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곧 이어서 설명이 됩니다. 점심 먹었나, 점심 하셨는가 물어보니까 여러분은 점심 때 밥 먹었는가를 생각하시는데 저는 마음의 점을 찍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셨고 무엇에 집중하여 이 공부의 끝장을 한번 보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쳐야 될 강이 있죠. 넘어야 될 산이 있고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명리 공부를 왜 하는가? 이것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공부 안 해야 될 분들이 반수 이상이라. 나는 명리 공부를 왜 하는가? 제가 무엇이 정답이고 어떤 사람이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안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한 번쯤은 고민해 봤어야죠. 해봤다. 근데 그 방법이나 추론, 내 생각을 이끌어가는 방법에선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명리라는 공부가 지금 내한테는 필요로 하다.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가가 약하니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아예 우리 학생들 보세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할까는 왜 생각해? 할 필요 없지. 그냥 선생님 시킨 대로 2는 4, 2, 3은 6 이랬는데 뭐 어디 철수가 어디 가서 사과를 갖다 두겠다고 이거를 열흘 동안 따면 뭐 그냥 지는 보태면 되는데 그러고 사과를 왜 따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왜 공부해야 되는 다음 과정에서 분명히 오는 겁니다. 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그건 또 뒤에 나오니까 또 하나, 도대체 이 공부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 명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소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제가 아닌 위에서 주제를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통나무집을 짓는다면 주제로는 뭡니까? 통나무예요. 근데 우리 집 주위에 통나무가 없어. 그럼 뭘 바꿔야 돼? 도구를 바꿔야죠. 저 북극에서 왜 이글루를 짓습니까? 도구가 못 뺄 게 없어. 눈 뺄 게 없어. 그런데도
그게 집으로 효용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주위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공부의 핵심이 뭔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돼. 공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첫날입니다. 비법은 존재하는가? 이 비법 문제는 오늘의 끊임없는 주제인데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비법은 꾸준히 어떤 길을 간 사람한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 꾸준히 어떤 걸 행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꾸준히 안 한 사람이 누군가한테 비법을 받아가고 그걸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 명리학이 대체 비판하고 명리학에 대해서 허실을 따지는 분들이 그 이어령 별령한다. 코골이에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가 한번 공중에서 사라졌는데 그래서 5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추앙받는 점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한참 고민을 해서 하신 말씀이 기름이 떨어져서 어딘가에 안착됐거나 폭발했거나 아주 고민을 해서 나온 답이 명대답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남편이 배 타고 나갔는데 풍랑이 이번에 태풍이 불었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러니까 한참 고민을 해서 하여튼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었겠네. 이런 대답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스승이 비인부전이라 여러분들이 비인부전까지는 많이 알아. 그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아, 저 새끼는 돈 안 줬으니까 내를 보고 사람이 아니라고 전달을 안 해주는구나. 비인부전 이거는 여러분들 왕이지가 썼던 말입니다. 한석부 선생이 아주 존경했던 왕이지가 이런 말을 썼어요. 부재성덕은 뜻이 뭘까요? 이 말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주가 덕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재능이나 재주가 능력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덕을 넘으면 그거는 오히려 자기를 해롭히는 남을 해롭히는 거 말고 우리가 너무 남을 위한 이렇게 도덕적인 거 말고 본인이 중요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덕에 능가하는 재능은 가지면 1차적인 피해가 자신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인이라는 비인간적인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아니면 능력이 없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 전달하지 않아야 될 그러니까 안 들어야 될 사람 안 듣는 게 좋다는 거예요. 모르야 될 사람은 모르는 게 좋다. 근심 걱정이 태반인 사람한테 당신 6개월 뒤에 죽는다면 대부분 한 달 만에 죽습니다. 근데 평소에 연습을 해서 누군가는 죽는데 내한테 6개월이 남았다는구나. 이 6개월을 어떻게 한 달은 정도는 그럼 마음대로 좀 요번에 아프면서 못 먹었던 걸 먹어볼까? 2달째는 주변 정리를 좀 해볼까? 혹시 6개월이라 했지만 3달 만에 갈 수도 있으니까 주변 정리를 하고 글들 내가 하여튼 정리할 건 하고 치울 건 치우고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만수무하게 사는 거는 봤어도 그래서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게 나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실은 다 옳다. 100% 오픈돼야 된다. 오픈되면 사람 마음이 오픈되면 여러분 살겠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면서 주위를 쓱 살펴보세요. 오늘은 제가 여기 이제 입천정이 나루를 떼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실제로 못 뵙고 사진으로만 뵙고 하는 것 때문에 동네에 젊은 청년 동생 둘을 지금 이 입천정 화면 옆에 두 분 다 누워서 편하게 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명리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어폰으로 음악 듣고 한 사람은 잡지책 보면서 누워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제 사람이라도 있어야 저도 그래서 편해서 이제 두 동생을 오늘 데려다 놓고 너가 좀 2시간 동안 고생해라. 내가 너라도 있어야 사람 있는가 그친 강의를 좀 해줄 것 같다 해서 내가 좀 초빙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만나기는 어렵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고 이거 구분합시다, 여러분. 코에 걸 일 있으면 코에 걸면 되고요.
귀에 걸 일 있으면 귀에 걸면 되고요. 입에 걸 일 있으면 입에 걸면 됩니다. 오늘은 내가 코골이를 하고 싶으면 코에다 걸면 코골이고 귀에다 걸면 귀걸이에요. 밥숟가락으로 밥을 뜨면 밥 먹는 도구고 밥숟가락을 던지면 못된 망아지 새끼고 밥숟갈로 또 반죽을 하면 반죽하는 도구가 됩니다. 저는 도덕적인 말을 굉장히 쓰는 거를 학문하는데 안 좋아해요. 그건 어때 핑계 같아서. 그런데 기본적인 공부의 수준보다 얻고자 하는 게 많거나 이 말은 그러니까 공부가 되면 얻고자 하는 걸 제대로 얻는데 그래서 이건 오해의 소지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가진 덕보다 저는 저희 재능이 뛰어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돈이야 모르겠지만 재능하고 다르니까 열심히 한 것보다는 좀 더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인간이 있겠지만 분명히 재능만큼은 제가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터전인 덕에 비추어 오기를 저는 제 자신이 원합니다. 일단은 자 정리 1 되돌이 점검. 오늘 이 첫날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장아마 신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해볼까? 첫째, 사주팔자의 도구는 무엇인가를 챙겨보세요. 낚시 가는데 도구를 챙겨야죠. 낚싯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낚싯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미끼가 있어야 되고 낚시 바늘이 있어야 되고 고기를 잡으면 내가 바로 방생을 해 풀어줄 거면 고기를 가다 놓는 망이 필요 없겠죠. 풀어주는데도 남들 보는데 자랑하고 싶으면 숨쉬는 어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또 산채로 집에 와서 뭐 배를 갈라 물 것 같으면 공기 방울 만들어내는 거 산소 배출해 주는 게 있어야 될 것이고. 자, 그럼 우리는 사주팔자의 도구는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내가 천간에 쓰는 어차피 써야 되는 도구 10개를 가지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가? 갑이다. 근데 을을 딱 갖다 붙이니까 이놈들끼리 말하는구나. 을이 있는데 갑이 와서는 을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너 임마 네가 나의 전생이야. 갑이 을을 보고 그래 그러면 네가 나의 후생이니? 네하고 나하고 같은 거래. 어떤 현명한 그러면 생긴 게 다르고 임마 마음 심보가 다른데 어떻게 돼? 그래 가봐. 네 고래 놀다가 세월 지나면 자연 소멸되는 갑도 있을 테고 또 영원히 살아남는 것들은 그게 유전이든 뭐든 인자를 가지고 환경에 적응하는 인자로 이제 경금이 때리고 뭐 갑기 합의 문제 이런 거를 겪으면서 내 모양이 돼. 나 사실은 너였는데 오늘은 내가 을이야. 이렇게 각 글자들을 갖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재밌게 놀아야 돼요. 이 명리 공부가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재밌게 안 놀면 희한한 문제를 생깁니다. 아까 말한 덕은 부족해지고 재능만 늘어지죠. 그래서 사람 잡는데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잡을 것이라 확신하고요. 지지의 12개 글자들 가지고 비빔밥을 만드는데 이거는 사주를 만드는 거죠. 천간을 제외하고 비빔밥을 만드는데 그 섞인 다양한 것들 중에 그놈들이 아직도 잃지 않고 맛을 내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글자 지지 4개 중에 각자 하나가 있을 때는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이는 인이라, 묘는 묘라, 진은 진이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리된 A4 용지에 그놈들의 특색이 있잖아. 그런데 팔자가 한자만 있는 놈이 없으니 하다못해 진이 4개가 깔리더라도 그건 다르잖아요. 한 개 있는 거하고. 관계니까. 그런데 그게 4개를 섞었을 때 원래 재료인 사가 유축을 만나면 사화의 맛이 덜 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사신을 만나니까 원래 비빔밥 재료 한 개만 먹을 때의 단무지 맛이 안 나. 다른 글자들하고 섞였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버리고 다른 걸로 가면서 맛이 좀 융화되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맛없을 때 치는 거 있죠? 미원 좀 넣어주면 되는 거. 그거는
완전히 글자들의 특색을 각색시켜버리지.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원재료는 아닌데 참기름, 찬지름. 이거 찬지름 하나 넣어버리면 맛이 교묘해지죠. 그죠? 그래서 찬지름 쓰는 거하고 들기름 쓰는 거를 구분을 해야 돼. 아직도 모르시는 세댁들은 인터넷에 물어보면 나와 있어요. 들기름과 찬지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지의 기둥을 세워서 집의 틀을 세우는데 이제 천간지지가 올려서 그 다양함의 멋이 여러분들한테 와 닿는지. 내가 이제 갑 공부했고 을 공부했고 그 다음 지지 갖고 막 놀아봤는데 드디어 이제 일주론이 됐던 하나의 기둥을 갖는 형성되어 있는 우리 집에 기둥으로 써야 될 이거는 처마 기둥으로 쓸 건지 이거는 일주문 기둥으로 쓸 건지 이거는 행랑채 기둥으로 쓸 건지 갑과 자를 만들어 놓고 갑과 인이라는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60개의 기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해 봤나? 그렇게 4기둥으로 만든 집의 구조, 기능, 미적 구성이 파악되는가? 구조적으로는 어떤 글자가 튼튼한데 기능적으로는 어떨 것이며 요거 미적인 구성은 요게 좀 요래 보이고 요건 요래 보이는구나. 파악해 보셨는지 시간의 흐름 속에 변해가는 집의 용도, 가치,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는지 아니면 한번 집 짓기 그 집을 바라본 나의 입장이 팔자 하나를 본 게 오늘 봐도 똑같고 내일 봐도 똑같고 10년 전에도 똑같고 그런 건지 시간의 흐름 속에 용도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나는 읽어낼 수 있는지 또 그러한 내 팔자가 나의 집이 다른 집들과 어울려서 마을을 이루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관계적 요소에서의 팔자를 생각해 보셨는지. 첫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공부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핵심입니다. 공부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 집중하려면 재밌거나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개별로 이제 들어가 줍니다. 평범한 사람, 자기가 평범하다고 느낀 사람은 명리 공부의 재미를 찾아야 돼.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야 돼. 이걸 갖고 너무 눈티를 때릴지, 너무 주머니를 좀 쏟아낼지, 아니면 내 직업이 부동산 하는데 풍수적으로 아니면 팔자상으로 이런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아주 맞는 거고, 역서에 보면 이런 사람이 이런 집을, 이런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저 자식이 역적이 됐니? 대통령이 됐니? 이런 거, 레파토리를 좀 풀어내기 위한 그런 재미. 그건 좋아요. 비범한 사람은 그런 재미에서 자기가 이 공부를 하려면 자기가 좀 웃어 보여. 다 똑같은 건데 비범하나 평범하나. 그런 사람은 명분을 찾으세요. 내가 이걸 직업적으로 해서 잘 승화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내 직업하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할 것인가. 대인관계에서 나는 나의 분위기를 알고 나의 때를 알아서 상대방한테 낮출 때와 올라탈 때와 깽아리 지길 때를 구분할 것인지 때를 알 것인지. 비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명분을 찾으면 돼요. 결정장애가 있는 분, 인내심이 부족한 분, 변덕이 죽글듯이 하는 분들은 자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평범한 사람이에요? 비범한 사람이에요?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못해. 그런데 여러분 결정장애 있죠? 인내심 부족하죠? 변덕이 많죠? 이러면 아니다 그래요.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결정장애 있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변덕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공부하는데 동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나라마다의 풍습이 다른 겁니다. 있는 집에서는 독선생으로 아주 오래까지 학문을 가르칩니다. 왜? 자기 하다가 결정장애가 있도록 안 키웠고 인내심이 있도록 키웠고 변덕이 안 많기 때문에 동행이 필요 없어. 오히려 짐이 돼. 혼자 달리면 하루에 100km 갈 거를 쓸데없이 도반 만들어가 하루에 10km 못 가. 그럼 여러분들은
혼자 가면 하루에 1km밖에 못 가기 때문에 동행을 만들어서 하루에 5km, 10km를 가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자. 같이 해보자. 우리가 오늘 첫날이라 하자. 그러면 털이 말한 대로 잘만 하면 이거 6개월 만에 끝나겠다. 오늘 한 걸 쫙 정리를 해가 청강 갖고 노는데 자 갑하고 을하고 늘었는데 느낌이 어때요? 모든 사람들 글 적어 올리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제가 앞에 말 빼고 먼 길 가는데 3인행이 필요하사니까 동행을 만들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러면 좋을걸. 장함이 거다가 왜를 붙여놨어. 결정장애가 있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변덕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오늘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장애가 있고 인내심이 부족, 변덕이 많아서 혼자 공부하면서 진전이 없다고 해서 저한테 뭐 피해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큰 틀의 우주적인 기운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또 하나. 나의 욕심은 남의 더 큰 욕심을 불러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에 이 공부하시면서든 생활 속에 내가 욕심을 내면 상대가 그거 모를까요? 바보 쪼다 천치도 상대방이 욕심을 내는지 흑심을 내는지는 알아요. 원래 나는 욕심이 없는 바보였는데 저 사람이 막 이렇게 끌어당기니까 저건 내 건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 더 끌어당겨.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꼴이 됐지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의 수치보다 상대의 욕심의 수치가 더 크다는 걸 알면 3번 동행을 만들어서 도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먼 길 가시는데 도움이 된다. 더더욱이 진정한 공부는 사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하루 배운 걸로 능력만 되면 그 하루 배운 거에서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누군가한테 가르치면 돼요. 가르치면서 공부는 시작되는 건데 3개월이 끝난 지금 이 시점에도 공부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따리를 하나도 풀어놓은 게 없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얻어먹자고 여러분 보따리 풀어서 그 보따리 속에 있는 걸 뭐 얻어먹자고 여러분 보따리 풀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또 다른 후배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풀어놓으라. 때로는 좀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가짜나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이 구구단 배울 때 2는 4, 2, 3은 6, 2, 4, 8이라면 맞는 일이죠. 근데 3살짜리, 2살짜리 딱 말 배우자마자 엄마, 아버지부터 말 안 하고 2는 4, 2, 3, 6 이라면 신동이라 해요. 장애가 왔거나 신동이라. 그렇잖아요. 근데 60이 2는 4, 2, 3은 6 하면 저 바보라고 봐. 근데 여러분, 공부에 바보가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 제가 바닷가에 한철 1년을 그 새를 얻어서 동생들하고 놀았어요. 바닷가 독수리 오영제 이래가지고 갯집을 차려가지고. 그 집의 주인 할머니가 글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진짜 글을 몰라요. 그런데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냐. 예전에 5 형제들 중에 털 니가 무슨 말했고 안 털 니가 무슨 말했고 뚱띠 니가 무슨 말했고 이걸 다 기억합니다. 그것도 선택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지금 공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거 아니고. 또 더 큰 공부로 나아가는 길은 사실은 자기 공부를 나누면서부터 됩니다. 이렇게 나눌 때 뭐가 생기는가? 덕이 쌓이지요. 덕은 볼고 벽돌 공장에서 돈 주고 사가 찍어내서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부터 재주가, 나눌 때부터 재주가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 잘못하면 도덕 수업이 돼서.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여러분들 결론이죠. 예? 그래, 창암아, 네가 앞에 오늘 뭐 사설이 긴데,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고? 자신을 성장시킬 시간, 공간, 인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참사주 아카데미가 아니어도 돼요.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공부를 하시려면 내한테 맞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데, 근데 시간이 정해져 버리면 곤란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카페 같은 데는 24시간 오픈돼 있잖아요. 그럼 뭐 카페 안에서 한다면. 공간, 어느 카페가 내하고 맞는가를 다시 찾아보셔야 돼요. 그 선생하고 내하고의 어떤, 또는 그 학문적인 내용 또는 풀어내는 방법이 내하고 맞는가에 찾아서 창암이 아무리 뭐 좀 알아 보여도 여러분들하고 듣는데 무엇이 불편하고 짜증나면 여러분
바로 딜레이트 시켜야 됩니다. 그 카페는 일단 아웃. 다음에 인연이 되면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을 여러분들한테 맞는 코드로 찾아야 되고, 그 다음 그러한 시간, 인간, 공간을 찾을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카페를 만들면 돼요. 그 자기가 학교를 만들면 돼요. 학교를 하나 세우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선생을 하든가, 자기가 뭐 선생을 하든가, 자기 스스로 선생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자기 스스로를 선생으로 찾는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보물을 찾지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하면 오늘 좀 세다 그지요? 과감히 포기해라. 그 길은 내가 놀 동네가 아니고 그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소풍을 가면 보물을 숨기는 선생과 보물을 찾는 학생 두 가지 부류입니다. 우리 때는 학부모가 따라오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보물을 숨기는 사람도 아니고 보물을 찾는 사람도 아니면 그날 소풍 간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일이죠. 여러분한테 맞는 시간, 공간, 인간을 못 찾았고 내가 만들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아직은 공부의 인연이 여러분들 앞에 도달하지 않았으니 마음 편하게 포기해봅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보물은 생각으로 가까이 있다. 일반인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저는 일반인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못했는데 노래 연습은 내 음악하는 사람 들어보니까 이제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했는데 노래를 잘하고 있던 사람은 마음에 드는 한 곡을 완벽히 습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리 공부에서도 내가 정말 머리가 안 좋아하면 사주 명조 하나를 가지고 이 선생 저 선생 이런 도반 저런 도반에서 뺄 수 있는 내용을 쫙 다 보고 변화시킬 거 다 해서 줄줄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노래 유행가 가사가 그 사람 흉내 내듯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에게 베풀고 남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진정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는 걸 알면서 오늘 기해년 첫 시간 수업은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 푸시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